안녕하세요. 한신교육연구소 임청혁 대표입니다. 네, 오늘 시간에는요,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자들이 꼭 알아야 할 여성 이야기 생리 2편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.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까지 종합하시면은 남성이 여성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하고 또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어떠한 기본적인 토대는 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상호 간에 양성 간에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조금 더 높여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지난번 영상과 이번 영상은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러한 영상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들이 극심한 생리통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. 통계를 보면요, 어떤 자료는 우리나라 여성 2명 중 1명은 극심한 생리통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. 특히 1,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그 중에 약 16% 내외, 16에서 17% 정도가 정말 죽을 만큼 극심한 생리통 때문에 엄청 애를 먹고 있다.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. 걷지도 못하고요, 그냥 막 누워만 있고 울기만 하고 막 그래요. 제가 학교에 이제 강의를 하면요, 보통은 보건 선생님이 성교육 담당이거든요. 그래서 보건실에 갑니다. 그러면 어느 학교나 중고등학교 하면은 여학생들 한두 명, 두세 명 정도는 전부 다 누워서 자고 있어요. 안 자는 학교가 없어요. 애들 다 자고 있습니다. 아파가지고 생리통 때문에. 아마도 여동생이나 누나 또는 연인, 그러니까 여자친구나 아내분이 있는 그러한 남성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얼마나 힘들어할지 몰라요. 밥도 못 먹고 막 그냥 숨도 못 쉬고 이런다니까요. 적어도 2명 중 1명은 이 생리통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. 그리고 그 중에 16% 내외는 정말 극심한 생리통 때문에 애를 먹고 있으니까 우리 남자들이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그 생리기간이 되면요, 생리통 때문에 엄청 고생하는 여성이 아이를 할지라도 일반적인 여성도 몸이 막 아파요. 생리를 하면은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막 혈관을 타고 돌거든요. 그러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막 마디마디가 막 아프고 쑤시기도 하고 막 몸이 붓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. 그런데 이럴 때 정신 못 차리고 여자친구든 뭐 누나든 여동생이든 뭐 부인이든 간에 막 이렇게 찌르고 막 만지고 특히 애인이나 남편분들 중에 그 반려자 되신 분들 막 그 가슴 막 터치하고 이런 분들 있어요. 그 다음에 그 오빠나 남동생들 중에 막 누나 옆구리 쿡 찌르고 그러면 막 짜증이 막 화가 막 머리 화가 막 하늘 끝까지 진짜 말을 할 수가 없어. 얼마나 짜증이 나니까 아마 영상 보시는 대부분의 여성은 공감하실 겁니다. 엄청 짜증내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생리기간 되면은 가급적 뭐 스킨십을 할 수 있죠. 그런데 이렇게 꼬집고 찌르고 막 이렇게 만지고 이런 거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. 그런 거는 저는 기본적인 배려가 안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되겠다. 일단 두 가지 말씀을 드려보고요. 둘 다 연결이 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? 그럼 세 번째, 생리통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저희 연구소 채널에 이미 올렸던 영상 보면은 여성의 생리통을 악화시키는 5대 요인 해가지고 뭐 물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제 저희가 임상적으로 경험을 하고 이제 판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대 요인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 이제 진한 메이크업, 그 다음에 담배, 그 다음에 내 몸에 맞지 않는 일회용 생리대, 위생용품이죠. 그 다음에 근력 부족, 그 다음에 몸 자체, 뭐 자궁 자체가 약하거나 아니면 골반이 틀어져 있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. 이런 거를 여러분 적어도 데이트를 할 때 또는 같이 생활을 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생리기간에 하지 않는 게 좋겠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인이에요. 막 둘이 사귀고 있어요. 그런데 예컨대 20대 커플인데 내가 여친을 만났어. 근데 여친이 생리기간인 것도 모르고 야 오늘 우리 술 마시러 가자. 생리기간에 알코올을 몸에 들이붓는다? 야 이렇게
뭐랄까요, 좀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어리석은 짓이 없습니다. 생리기간에 알코올을 몸에 들이부면요, 이렇게 막 섭취를 막 과도하게 하게 되면은 몸에서 계속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고요. 그냥 맨몸에 술 마셔도 막 이렇게 몸이 땡땡거리고 막 불편하고 힘들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? 속이 안 좋고. 그런데 막 예를 들어 생리통을 막 복통으로 오는 막 이런 분들한테 막 술을 먹인다? 이런 거는 아주 부적절하다. 이거는 권하기가 참 어렵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. 그 다음에 고지방 식품들 있죠. 이 고지방 식품들도 또 생리통을 악화시키는 요인이에요. 그 다음에 카페인 음료들, 고카페인 음료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생리기간만큼은 데이트를 하더라도 커피 대신에 뭐 다른 거를 또 마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안이 있잖아요. 그 다음에 뭐 간식을 먹어도 좀 몸에 좋은 거를 좀 먹지. 그 새벽 2시에 야식 먹으면서 술 드시는 분들은 이건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다.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그 여자친구나 또는 그 아내 되신 분이 굉장히 막 몸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럴 때 마시겠다고 하는 거를 또는 막 이렇게 야식 먹자고 하는 걸 말려도 모자랄 판에 막 먹으라고 막 먹고 죽자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? 진짜로 그 다음날 내 인생이 마감되는 수가 있어요. 자, 아시겠죠? 이런 걸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세 번째로 좀 드리고 싶고요. 생리통을 악화시키는 것들은 적어도 이 생리기간에는 데이트할 때 또는 생활할 때 좀 하지 말자라는 게 있겠고요. 그 다음 네 번째. 제가 그 중에서도 담배 얘기는 조금 더 하고 싶어요. 여러분이 흡연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그 남성의 성 기능 또 정자를 해치는 최악의 습관들에서도 흡연, 담배를 1위로 꼽았습니다. 이 담배라는 거는 성별 가리지 않고 정말 너무너무 안 좋거든요. 자, 일부 연구를 보면요, 담배를 피는 것, 흡연을 하는 것, 이 니코틴과 타르와 같은 요소들, 그 다음에 각종 화학 성분들이 여성의 생리통을 40% 내외 정도 악화시킨다는 그러한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. 여러분, 이거 얼마나 부적절합니까? 그러면, 교수님, 저는, 남친만 그냥 흡연을 하고, 저는 안 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?가 아니에요. 여러분. 하루에 반갑 이상 흡연을 하는 남친 또는 가족이 있다라고 하면요, 그 나머지 가족들은 하루에 2개 피 이상 매일같이 흡연을 한 것과 비슷한 양의 니코틴과 타르가 검출된다라는 그러한 자료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흡연이라는 게 얼마나 부적절해요.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아예 저는 담배 피는 그쪽으로 가지도 않아요. 몸에 니코틴이나 타르 뵐까봐 또는 담배 이 미세먼지 먼지 낄까봐 연기 이렇게 배길까봐 아예 가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게 뭡니까? 첫 번째 영상에서는 여성의 생리기간과 관련해서 뭐 성 관련 성욕도 있고 뭐 그다음에 생리기간에 관계를 갖는 거 이런 이제 그쪽으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렸고, 이번에는 말 그대로 생리기간의 건강 자체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. 생리통이 심한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생리통을 악화시키는 요인도 있고, 그리고 내가 그 중에서 특히 흡연 같은 거는 진짜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이때 진짜로 몸이 많이 힘드니까 터치를 좀 가급적 좀 아주 부드럽게 또 배려하는 그러한 스킨십이 이루어져야지, 기분 나쁘고 찌르고 꼬집고 막 뱃살 붙잡고 오 인간 물에 튜브가 필요 없지 저절로 뜨겠어 배둘레야 야 쩔어 이런 분들 자꾸 계시는데, 자 정말 이거는 부적절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. 자 그러면 내 연인이나 누나 또는 여동생 내지는 우리 어머니와 관련해서 이 생리기간에 남자가 어떤 태도를 좀 가지면 좋을까라는 걸 말씀드리자면,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 아내가 생리기간이 되면은 물론 평소에도 제가 가사 노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. 아이들도 뭐 굉장히 많이 돌보고 하는데 조금 더 제가 신경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. 가사 노동의 분담 비율을 제가 좀 더 높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, 그 다음에 몸에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먹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식단 조절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. 그 다음에 생리기간이 되면은 그 기간을 제가 뭐 매일 막 정확히 체크는 못하더라도 대략적으로 그 기간 지금쯤이겠구나 하고 확인도 한번 해보고 혹시 필요한 게 없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저희 집에 보면은 커피도 있지만 허브티가 많아요. 저는 많은 여성들에게 허브티를 아주 권하는 편인데요. 특히 저는 이제 캐모마일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마십니다. 이거 말고도 많잖아요. 뭐 로즈잎도 있고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여성 몸에 굉장히 좋은 뭐 루이보스티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내 몸에 맞는 걸 좀 찾아야 돼요. 특히 캐모마일 같은 것도 보면은 항염 항진 기능이 아주 탁월해가지고 여성 그 잠 못 자고 막 그다음에 편두통 심하고 생리기간 되면 예민하고 이런 분들은 캐모마일 하루에 한 2-3잔 정도 적정량이죠. 그 자기 몸에 맞는 걸 찾아야 돼요. 마셔
시켜주면은 잠도 잘 오고 좀 상기통도 진정되고 마음도 좀 차분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커피도 마시지만 또 이런 허브티도 좀 같이 마셔보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이거 외에 추가로 꿀팁 하나 더 드리자면, 여러분 유산균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유산균 박사고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런데 예를 들어 지난번에 제가 남자분들 항문 소양증, 항문 간지러움증 있는 남자분들한테 그때도 제가 뭘 권했습니까? 유산균을 권했어요. 유산균을 먹음으로써 내 항문 그리고 나의 장 쪽을 건강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. 여성도 그런 거거든요. 특히 여성은 질 건강이나 항문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 섭취를 제가 대단히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유산균 섭취를 좀 해보시면 커플끼리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조금 더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남자가 여성을 이해하는 가장 기초 중의 기초가 여성의 생리를 이해하는 거예요. 이 생리와 관련된 옛날엔 달거리, 월경이라고도 했던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어느 정도 여성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 또는 태도는 우리 애티튜드를 만들어가는 기본적인 정보는 우리가 습득을 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아마도 많은 여성들이 이 영상을 자신의 남친이나 남편을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. 또는 나를 짜증나게 해서 등짝 스매싱을 날리고 싶은 남동생이나 오빠에게 보여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겁니다. 보여주세요. 남자가 좀 알아야 돼요. 너무 모르면요 연애할 때도 힘들고 결혼 생활도 괴로워집니다. 미리미리 공부해두자. 같은 남자로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, 또 여자친구분들도 또 이렇게 영상을 전달을 하셔가지고 서로서로의 이해도와 공감의 지수를 높이면 좋겠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